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금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경제 6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노란봉투법, 서로서로 법조항 중에 문제되는 걸 좀 조율을 하고 설령 이걸 통과시키더라도 1년 유예를 좀 해주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해. 노조들이 불법 파업해도 이제 노조들에게 배상 청구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도급 하청 업체들, 그 많은 업체들, 조선소 현대중공업이란 하나오션이든 이 중공업에 조선에 하청하는 업체가 2,000개, 3,000개나 됩니다. 이런 업체들하고 일일이 협상을 해야 되고 파업을 하면은 그들과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배 낚기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현대조선에서 파업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합니다. 그럼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목돈을 딱 거머쥐고 노조 집행부가 만나 그 목돈을 줍니다. 그러면 노조 집행부가 그 목돈 받아 쳐 드시고 파업을 중단합니다. 왜 이렇게 했나? 낚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낚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파업의 절차적 협의하는 과정, 법을 지키고 이러다 보면 낚기를 못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들의 나쁜 습성을 기업가들도 길렀고 또 노조들은 그 기업에 낚기를 해야 된다는 약점을 안고 낚기를 못 지키면 물어야 될 손해배상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파업을 하고, 이게 아주 노조의 악한 나쁜 전승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돈을 받아준 노조 집행부들은 그 돈 갖고 그냥 호요식하고 심지어 외국 나가갖고 그냥 술 처마시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거 제가 말하는 거 이거 그 당시 노조 집행부들 자기들 스스로 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들이 파업하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 노조들, 민주노총 특히 노조들은 귀족 노조는 귀족. 연봉 억대 받고 있는 노조들이 계속 파업을 합니다. 정년도 연장시켜주라, 일자리도 세습해주라, 진짜 상깡패 중에 그런 깡패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100만이라고 되는 그 끔찍한 힘을 갖고 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해서 민주당 대선, 총선, 지선, 선거를 도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들의 말을 듣다가 지금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 직전에 있는데, 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국 기업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두 번째, 외국 기업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이 경제에 남는 게 누가 남는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일자리는 다 일터가 없어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일자리가 없어져. 그럼 일터도 없어. 일터가 없으니까 일자리 없어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노조가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정치를 공격합니다. 이제 일자리 내놓으라고. 그때 민주당, 정치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일자리를 만들어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법을 만들어서 그냥 깡패, 법 통과시키는 법꾸라지들 밖에, 정치 괴물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 아마 금년 연말 지나고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그러니까 내년 지선이 오기 전까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좌파 정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완전히 돌았습니다. 지금 만약 이대로 간다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비록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모두가 사는 결단을 내려요. 모두가 사는 결단. 그래서 요구동을 각오하고, 민노총의 요구동을 각오하고,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하고,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상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경제 파고를 넘을 수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민노총 100만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럼 1000만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5천만 국민이 마음을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전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정부를 신뢰하고 투자를 하고 직원을 뽑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국회가 저래하더라도 정부마저 그래 한다면은 더 이상 이재명 정부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에 관심 없는 한국 정치.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오직 경제, 마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저 트럼프. 그게 어디서 옵니까? 다 경제에서 오는 겁니다. 아니, 정권을, 권력을 장악했으면은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야망이 없습니까? 그런 포부도 없습니까? 그런 포부와 야망도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조롱이 오르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야망과 포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경제 살리기,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5천만 국민에게 100년 후에 5천만 국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나의 주어진 5년의 시간을 불꽃처럼 살겠다. 이런 각오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한국 지금 경제인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 아픔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정치는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정치입니다. 맨날 특검 만들어서 정쟁하는 정치, 그 아무짝에 국민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국민에게 유익한 정치라는 것은 경제 살리고 먹고 사는 민생을 해결해 주는 정치, 그게 최선의 정치다. 그걸 명심하고 좀 제발 정치를 위한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 괴물들아. 예, 오늘 제목은 진짜 경제에 무지한 정치인들, 경제에 무지한 한국 정치인들, 경제에 관심 없는 한국 정치인들, 예, 경제에 관심 없는 한국 정치인들, 이렇게, 이런 말 해도 이해도 못해요. 경제에 관심 없는 한국 정치인들. 진짜 해도 너무하다. 예, 어젯밤에 아군 스파이 파워, 두 분이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송화제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현이, 우리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